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 저의 이혼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그냥 결혼 종료라는 말이 맞겠네요. 만약 제가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반반 결혼이라는 건 안 할 겁니다. 저는 32 나이에 결혼했고 남편과 저 둘 다 동갑으로 대기업에 근무합니다. 또래에 비해 연봉도 많고 복지도 좋은 편이죠. 요즘은 옛날처럼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이 거의 깨어진 지 오래라 소위 말하는 반반 결혼을 많이 한다죠. 저 또한 나름 깨어있는 신여성이란 자만심으로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다만 부부지간에 정말 화합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거나 반반 결혼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부부지간에 절대 속이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저는 실패했으니 반반 결혼을 말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기를 남자들 군대 가면 2년 개고생하잖아요. 2년 강제로 최저시급에도 안 되는 돈 받고 한창 시기에 강제로 군대 가서 자유까지 박탈당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데라는 생각이 컸었고 요즘 학자금 대출 기본 1,000만 원 이상에 남자들 취업하면 빨라도 27, 8이잖아요.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힘든 건 당연하니 반반 결혼이 이상적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반반 결혼이어도 시부모님과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 되자라는 병까지 있었던, 한마디로 착한 며느리병도 있었던 여자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름 합리적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반반 결혼이 아니었거니와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걸 알게 돼서 결혼 한 달 만에 빠른 결혼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저의 사연을 가감없이 들려드릴 테니 진짜 반반 결혼이 뭔지 구독자분들도 의미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반반 결혼은 현실에서 억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남녀가 평등하니 결혼도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멍청하네요. 갈라서 자고 했을 때 남편이 했던 명언이 떠오릅니다. 결혼하면 빚도 재산도 다 공동으로 나누는 거야. 너처럼 계산적으로 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가 있겠냐? 부부가 돈이 전부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당신은 그렇게나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나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가 반반 결혼하자고 했냐? 뭐? 사랑 좋아하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가 봐? 빚도 재산도 공동이라고? 그럼 공동으로 나눌 재산 있으면 내 눈앞에 가지고 와봐. 사람을 속여서 결혼한 거 고소 안 하는 거 고맙다고 여겨. 뭐? 고소? 내가 너한테 뭐 범죄라도 저질렀냐?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야? 이러려고 결혼 전에 뭐만 하면 반반이라고 노래를 불렀니? 어이가 없다. 어디 지금 나한테 한 소리 회사 동료들한테도 해봐. 다들 당신 말이 맞다고 하는지 보자. 이제는 저에게 전 남편이 된 그 사람과 저는 서로 나이도 있고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아니,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무튼 우리 둘은 같은 회사에서 연애해 사내 결혼했습니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회사이고 학력으로 등급 나누기는 뭐하지만 제가 전 남편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당연히 입사도 먼저 해서 제가 경험도 많고 연봉도 더 많았어요. 이혼하고 나니 사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소문이 나고요. 근데 소문이 불편하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먼저 피하기는 싫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안 맞아서 갈라섰다고
제가 피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과는 부서가 달라 근무하는 건물 자체가 다르고 볼 일도 없지만 소식이야 간간히 들리기야 하죠. 사실 팀 내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 사수가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연주 씨, 내가 이런 말 물어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혹시 결혼 생활 틀어진 게 결혼 비용 때문이었다며? 소문에는 연주 씨가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는데 시댁에서 해준 돈 고마운 줄 몰라서 이혼했다고 하던데? 이거 맞아? 내가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야. 결혼해서 얼마 안 돼 갈라선 건 알고 있었겠지만 이유는 정확히 제가 얘기할 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전 남편 놈 입에서 새어나간 거죠. 직장 선배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더러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실 테고 원래 잘못한 놈이 더 말이 많은 법이죠. 제가 굳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문이라는 건 금방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정확히 무슨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혼한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선배님이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 연주 씨가 구질구질하게 말하고 다닐 스타일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사실인 줄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전 남편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찌질하다. 나도 기혼자니 왜 연주 씨가 못 살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암튼 헛소문 내봤자 좋을 거 없다고 단단히 말해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묶였던 사이라 그런가. 헤어지고 나서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기는 하네요. 돌고 돌아 어차피 본인 기로 본인이 찌질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일 텐데 왜 굳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원래 저런 사람임을 못 알아본 제 잘못이겠죠. 그런데 제 전남편 입장에서는 저런 헛소문을 내고 다닐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아마 제 입에서 알고 보니 그 집안 볼 것도 없는 집안에 완전 다 허세였다는 소리 듣기 싫었을 테고 혹시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꼬셔서 또 결혼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둘 결혼할 때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는 딸 둘만 있는 집 장녀이고 이혼한 전 남편은 남매 중 차남이었습니다. 양가 모두 집은 서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약사십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유복하게 자랐다는 건 짐작하실 겁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사업하셨다고 들었고 먹고 살만하다고 했어요. 이건 순전히 전 남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댁이 잘 살고 못 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도 부모님이 꽤나 재산이 많으시고 자식들에게도 해줄 만한 뒷받침 다 해주셨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늘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렸고 결혼도 스스로 힘으로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부모님도 금전적 뒷받침은 딱 대학교 때까지만이다라고 하셨고요. 연애할 때 보니까 남편에 대해 제가 너무 몰랐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괜찮으면 다른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가족이나 시댁 상황이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제 실수였습니다.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그런 것들만 보고 이 정도면 우리 부부 결혼해서 살 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게 하시지는 않겠구나 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남편 놈이 빈 껍데기 같은 놈인 걸 몰랐네요. 양가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야 우리 집에서는 대접만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홍기가 꽉 차다 못해 늦은 딸, 행여 시집 안 간다는 소리 할까봐 빨리 보내려는 눈치셨고, 사위는 이만하면 됐다,
더 바랄 게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시댁에 가서 그 집안 식구들을 보고 느낀 바가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파혼할 만큼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갈라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결혼 안 한다고 했으면 이런 꼴도 안 당했겠구나 싶어요. 남편은 차남으로 위로 시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결혼도 이미 했고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 가서 보니까 그 집에는 여자들이 좀 센 편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옛날 분 같지 않게 키도 크고 남자처럼 기골이 장대한데 시아버지는 중간 키에 비쩍 마른 체형, 힘 하나도 못 쓰게 생겼더군요. 남편은 친탁을 했는지 시아버지를 닮았고 시누이는 그야말로 여장부처럼 목소리도 크고 한덩치합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사업을 하신대요. 돈을 남편보다 잘 벌어서 시누이 남편 되시는 분도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결혼한다니까 시어머니보다 더 시짜짓을 하려 들더라고요. 보통 초면에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저한테 대놓고 직선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동생! 내가 대학 학비도 대주고 거의 키우다시피 해서 장가갈 때 기대를 많이 했어. 우리 집이랑 어지간히 수준 맞는 집안이었으면 했는데 그래도 어디서 잘 골라왔네? 아마 제가 마음에 드셨나 보죠? 직업도 그렇고 부모님 하시는 일도 들었으니 아마 마음에 들고도 남았을 겁니다. 동생한테 듣자니까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알아서 결혼하자고 했다면서? 근데 서울 한복판에 지금 가진 돈만 가지고 집 얻는 게 어디 쉬운가? 나는 가급적이면 부모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다고 봐. 내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생각해봐. 양가 부모님께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내던지 하자고 얘기가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누이는 우리 자금 사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귀에는 우리 친정 살만한데 왜 부모 도움을 안 받냐 뭐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일단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상견례 앞두고 결혼자금 관련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은 돈이 현금으로 딱 1억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왜 더 못 모았냐 물어보신다면 창피한 사실이지만 제가 가진 돈을 3년 전에 주식으로 좀 말아먹은 게 있습니다. 아마 직장인분들이라면 이해하실 텐데요. 월급쟁이들은 다들 주식이니 재테크니 조금씩은 하거든요. 아무튼 결혼자금으로 1억 정도는 있었는데 예비 남편과 결혼비용 상의를 하는데 저한테 처음 반반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당시 저와 비슷한 돈이 수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결혼자금 2억으로는 집 얻기 힘들다는 현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 가진 돈으로 대출 안 받으면 집 마련하기 힘들겠다. 어쩌지? 처음부터 대출 많이 내면 둘 다 힘들 텐데. 출퇴근 편한 수도권으로 집을 마련하던지 해야겠네. 정 돈이 안 되면 대출을 받아야지 뭐. 요즘 자기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아, 나는 은행 돈 쓰기 싫어. 갖다 바치는 이자가 얼마나 아깝냐?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 돈을 최대한 보태서 반반 결혼하자. 나는 최대한 끌어모으면 얼추 3억까지는 될 것 같은데 어때? 처음에 돈에 맞춰 안 좋은 집에서 살림 차리지 말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면 너도 좋잖아. 우리 둘 다 그 정도 능력 안 되는 집안도 아니고. 처음에는 각자 있는 돈 보태서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반반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길래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저는 반반 결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자가 무조건 더 보태야 한다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보탤 수 있는 자금이 3억이라며 저도 그 돈에 맞춰 똑같이 보태 반반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 청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껏 저 공부시켜주시고 30 훌쩍 넘어 결혼하는데 억대의 결혼 자금을 보태달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3억을 각자 똑같이 보태자는데 말이 3억이지 일반 사람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상견례 때는 말이 나올 테니 날 잡아놓고 나서 결국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그 돈으로 충분하겠냐고 반문하시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3억씩 보태기로 했다고?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둘이 그 돈 보태도 서울에 얻으려면 대출을 내야겠구나. 너 있는 돈에서 엄마랑 아빠가 2억 보태주면 모자라지 않겠어? 아이, 그 엄마 모자라긴.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지. 사실은 나 엄마 아빠 돈까지 끌어다가 결혼비용에 쓰고 싶지 않았는데 3억을 똑같이 보태자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어. 요즘 3억이 뭐 큰 돈이니? 그 돈으로도 어지간한 곳에 집도 못 얻지. 어쨌든 너희 시댁에서도 우리 보태는 만큼은 해준다는 거잖아. 엄마 아빠는 괜찮아. 이서방이 처음에 시작을 잘하자는 말도 일리는 있어.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 처음부터 은행비 내서 시작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지. 애 없을 때 원래 둘이 바짝 벌어서 모아야 하는 법이거든. 근데 요즘 이자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2억만 대출받아도 매달 은행에 100만 원 돈 갖다 바쳐야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줄 능력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아. 저야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 그렇다지만 요즘 세상에는 정말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각자 3억씩 보태 반반 결혼하자길래 저도 친정 도움으로 보탤 수 있게 되었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집 전세로 대출 없이 얻고 나서 살림도 일찍 들였어요. 물론 혼수도 반반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얻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참견을 참 많이도 했어요. 시어머니 참견이야 아들이니 그럴 수 있다지만 시누이는 사업도 해서 바쁘신 분이 집 보러 갈 때 무조건 같이 가자고 하고 어찌나 꼼꼼하게 저보다 더 따지는지 아마 누가 보면 신혼부부 살 집이 아니라 시누이가 이사 오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어쨌든 다행히 우리 예산에 맞는 집을 겨우 서울 끝자락에 대출 없이 구하긴 했어요. 그리고 결혼 날짜까지 몇 달의 여유가 있었던지라 남편과 미리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 들어가는 날짜까지 좋은 날로 해야 한다고 시누이가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잘 되라는 소리니까 새겨드리려 했고 불만 갖지 않았습니다. 혼수 참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신혼집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자기 가족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식사 한 끼지 결혼 전 신혼집에서 자기 식구들 모시고 집들이를 하라는 거였죠. 이제 우리 결혼할 날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누나가 결혼하고 나면 바쁘니까 미리 신혼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는데? 이번 주말에 어때? 아직 가구도 정리 안 되어 있고 어수선한데 그냥 결혼하고 하면 안 되나? 형님은 굳이 왜 결혼 전에 식사를 여기서 하시지? 그냥 나가서 외식하자. 우리 부모님이 집도 궁금하시대. 결혼 전에 얼굴도 봐야 하니 겸사겸사 하자는 거지. 누나 애들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먹자. 아직 결혼 전이고 정리도 안 된 집에서 집들이처럼 식구를 초대하자니. 우리 친정 식구들은 일절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좀 너무하신다. 그러지 말고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봐. 나가서 먹자고.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고민 좀 해봐. 나 이미 오시라고 했단 말이야. 뭐?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그릇이랑 수저도 모자란데 가족들 초대하면 어쩌자는 건데. 나는 집 정리 전에는 집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가족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와. 나랑 상의도 없이 약속 잡지 말고. 하지만 남편은 그냥 밥 한 끼 간단히 먹는 일인데 뭘 그리 대단하게 하려 하냐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주말에 본가에 가봐야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 남편도 뭐라 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황당한 건 제가 없는 집에서 남편을 비롯한 시가 식구들끼리만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아주 신나게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신혼집에 갔더니만 쓰레기며 음식이 정리 안 된 채 남아있어서 남편과 대판 싸웠더랬습니다. 이 집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만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결혼하면 지낼 우리 집이다. 왜 나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안주인은 나도 없는 내 집에서 마음대로 고기 구워 먹고 집을 엉망으로 해놓는 거냐고요. 저는 그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이 이해가 안 갔지만 정작 남편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주변 친구들에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냐 물어만 봤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건데 그때는 사소한 에피소드라고 넘긴 게 화근이었던 것 같네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결혼 전이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생활 방식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소한 것부터 싸움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워낙 사이가 각별하고 챙긴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니 일상이니 전부를 공유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전부 자기 어머니와 신우이에게 말을 해왔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한 말은 대략 이랬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스트레스 받는다. 제가 요리도 못하고 아침밥도 잘 챙겨주지 않는다. 또 자기 와이셔츠는 일주일치를 모두 다려놔야 하는데 안 해주고 매번 세탁소에 맡기라고 한다. 아침마다 입을 와이셔츠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아침에 제가 남편 될 사람 출근 준비는 안 돕고 혼자 준비한다고 출근한다는 말도 했다네요. 대체 왜 이런 걸 자기 가족들에게 일러바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사소하게 한 말싸움들까지 전했더라고요. 신우이는 그런 말을 저한테 전하면서 옳게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아? 원래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면서 싸울 일이 많이 생겨. 근데 아무리 돈 반반 보태서 한다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하는 건 너무 냉정한 거야. 내가 이런 일로 왜 동생 부부한테 참견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올케가 좀 내 동생 좀 잘 챙겨서 이런 말 안 들리게 해줘. 아, 형님. 근데 제가 그 사람 아내 될 사람이지 엄마는 아니잖아요. 듣다 보니 제가 다 억울하네요. 저희 각자의 일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결혼도 평등하게 반반씩 하는데 왜 제가 그 사람 엄마처럼 모든 걸 다 챙겨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제가 그이랑 잘 얘기해 나눠보겠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하긴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대답한 덕에 그 이후로 부부 사이 일까지 참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부부도 아니니 더 참견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제가 이 일로 남편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때는 혹시 싸움이 되면 결혼을 엎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남편은 앞으로 사소한 부부 사이 일, 시가 식구들 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제가 더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집안에서 신우이가 왜 시어머니보다 더 참견을 더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집만 마련했으면 결혼 준비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잘하게 돈 들어갈 일이 많긴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어찌나 반반거리는지 신혼여행도 반반했고 결혼식 스드메, 결혼식 날 식대 역시 반반했습니다. 큰 불만 없이 그렇게 진행했고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반반 결혼의 의미와 남편이 생각하는 반반 결혼은 약간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앞으로 잘 살라는 양가 부모님들의 당부를 잘 새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9주 주말부터 시어머니가 매주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이 하나 더 생겼다며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잘 지내고픈 마음에 몇 번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얻어먹고 오기도 했는데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매주 시댁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게다가 제가 기분 나쁜 건 시어머니가 은근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보다가 며느리를 같이 보니까 좋구나. 매주 오니까 너도 밥 안 하고 좋지? 저는 남편이 눈치가 그렇게나 없는 인간인지 몰랐네요. 어머니 말에 냉큼 대답하기를 나는 이 사람 반찬이랑 국이 아직 입에 안 맞아요, 엄마. 엄마가 올 때마다 좀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렇게 몇 달만 배우면 얻어먹을만 하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정색하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럼 저 가르쳐주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 가르쳐주세요. 저희 반반 결혼한 거 아시죠? 집안일도 반반씩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못하는 요리는 남편이 담당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말에 저도 친정에 얼굴 비출 때도 있어야죠. 다음부터는 매주 오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말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대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정? 네 친정이야 우리 집보다 가까운 데 살지 않니? 그런데 뭘 들여다본다는 소리래?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야. 안 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다.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결혼 초니 어머니에게 더 말대꾸는 못하고 어머니 가신 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평하게 결혼하자고 나름 반반 결혼한 건데 왜 결혼하면 여자가 시댁에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여자는 뭐 결혼하면 멀쩡했던 친정 식구 다 죽어 없어지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시는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적당히 대답하고 말면 되는 거야. 신랑은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데 옛날 사람은 다 상식이 없고 개념이 없나요? 왜 제가 친정에 신경을 덜 쓰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해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전에 신혼집 들어와서 산 시간이 있다 보니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집안일도 어느 순간 제가 더 많이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반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전 얘기했던 반반 결혼이라는 게 돈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냐며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건 결혼 후 신우이네 가족까지 초대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집들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근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자리이기도 했고 결혼 전에도 신우이는 워낙 저에게 참견을 많이 했던 분이라 저도 만나기 전에는 늘 긴장을 했어요. 혹여 선물 가지고 트집 잡을까봐 면세점에서 신우이 부부에게 줄 명품 지갑까지 미리 마련해 놓았고요. 제가 선물을 드리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친정과 거리를 둬야 한다던 어머니도 그날은 어쩐지 거슬리는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신우이가 갑자기 우리 부부에게 시어머니 당부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이제 둘 결혼했으니 나도 할 말은 좀 해야겠다. 올케랑 너 이리 좀 앉아봐. 짐짓 분위기를 잡으시길래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살짝 긴장했죠? 그런데 신우이가 얼마나 황당한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저는 듣고 나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나 잠시 대꾸할 말을 잊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케 월급은 나한테 보내면 되겠다. 둘이 아직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모인 김에 말할까 싶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황당한 얼굴로 남편을 먼저 보았는데요. 남편 역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누나, 내가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말한 다음에 얘기하지 그랬어. 아직 둘이 얘기도 하기 전인데 누나는 뭐가 그리 급해? 그러자 신우이가 남편을 흘겨보면서 이리 말하더군요.
너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입도 못 대고 있잖아. 뭐가 말하기 어렵다고 마누라 눈치를 보는 거냐? 너 내가 그 돈 예금에 묶어놨으면 한 달 이자가 얼만 줄이나 알아? 너는 돈을 빌렸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줄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 내가 안 답답해? 내가 오늘 말하고 확답을 받고 가야겠어. 대체 무슨 대화가 오가는 건지 감이 안 잡혔던 저는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옳게도 알 거야. 내가 그나마 여유가 좀 있어서 동생 결혼할 때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거. 둘이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길래 내가 돈 3억 빌려줬잖아. 그 돈 은행에다 빚내면 대출이자만 얼마겠어? 근데 이자는 싸게 쳐준대도 매달 원금은 갚아줘야지. 내가 돈 많다고 동생한테 자선사업한 건 아니니까. 계산해보니까 올케 월급 정도면 되겠더라. 올케 월급 다 줘도 거의 10년 가까이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가능하면 이번 달부터라도 줬으면 해.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반반 결혼하자고 자기 돈 보태는 것처럼 말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해서요. 형님은 왜 그 돈을 보태주면서 결혼 전에 저에게 말을 안 했을까요? 아마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랬나 싶네요. 우리 집이 좀 먹고 살만하니 일단 보증금 비싼 집 얻어놓고 내 돈을 묶어놓은 작정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놓고 남편이 해온 돈 3억을 갚으라니 이게 무슨 논리랍니까? 저는 신우의 말에 대꾸하기 전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분명 집에서 보태주는 돈이라고 해놓고 갚아야 한다니. 우리 가진 돈으로 결혼하자니까 당신이 더 보태서 좋은 집 얻자고 한 거잖아. 근데 그 돈이 형님한테 빌린 돈이었다는 거야? 그러자 쭈뼛거리며 남편이 털어놓더라고요. 그래. 당신한테는 말하려고 했어. 어쨌든 내가 돈을 보탠 건 맞잖아. 안 그래? 누누이 말했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우리 누나 돈 쓰는 게 100번 나은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게 문제지. 그럼 누나 돈 갚는데 왜 내 월급을 갖다 줘야 하는 거야? 일단 내 월급은 우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둘 중 한 사람 월급으로 갚겠다고 한 거야. 내가 당신 월급보다 월급은 적어도 우리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당신 월급으로 갚아야 하루라도 빨리 누나 돈 갚는 거고. 기가 막혀서 제가 허허거리니 신우이가 저에게 한 번 더 재촉했습니다. 다 알아들었지 올케? 어쨌든 내 덕에 두 사람 이런 좋은 집 얻는 건 줄이나 알아. 안 그랬으면 둘이서 제대로 된 집 얻지도 못했어. 그럼 이번 달부터 나한테 돈 갚는다고 알고 있는다. 이건 남편과 신우이가 저를 우습게 알고 농락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더군요.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 가진 돈이 없었어도 거기 맞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걸 저에게 속였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게 금전적인 부분인데 자기는 갚아야 할 돈을 마치 보태는 것처럼 저에게 똑같이 부담하라고 했다는 점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제가 저희 집이 우스워 보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 이렇게 해도 시집 오겠지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단 거짓말을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설마 안 살겠다고 하겠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한창 깨볶는 냄새가 나야 할 시기인데 저는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남편이 자기 누나에게 빌린 돈을 내 월급 받쳐가면서 갚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형님. 저 제 월급으로 형님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 못 갚을 것 같네요. 그 돈은 남편이 빌린 거니까 남편 월급으로 받으셔야겠어요. 제가 드리는 건 논리에 맞지 않죠? 부부 사이에 무슨 논리! 결혼했으면 둘이 같이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아무튼 나는 이번 달부터 돈 받아야 하니까 빨리 결정해서 알려줘. 그 상황에서 뭘 더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결정해서 알려줬죠. 지금 바로 결정했는데 기다리실 거 없어요? 저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거든요. 저 인간하고 못 살 것 같아서 지금 바로 결정해드릴게요. 빌려준 돈은 형님 동생한테 받으셔요. 그러자 식구들이 전부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여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 나랑 안 살겠다고? 돈 3억 때문에 갈라서자는 말이야? 그래, 이 인간아.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랑 어느 여자가 같이 살겠니? 다시 물을게. 정말 당신이 보탠 그 3억 전부 당신 누나 돈인 거 맞아? 맞냐고? 맞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해? 그 돈을 내가 은행에서 빌리고 너한테 말 안 했으면 문제겠지만 우리 누나 돈이잖아. 내 가족이 나 결혼해서 잘 살라고 빌려준 돈인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제 우리 둘이 돈 벌어서 열심히 갚으면 될 일이잖아. 뭐가 문제라니?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반반 결혼하자고 해놓고 결혼해서 뜬금없이 우리 엄마가 보태주신 돈 당신 월급으로 갚자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부부니까 같이 갚아야죠. 하고 월급 다 보탤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군요. 역지사지로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닌가? 미안하지만 난 못해. 그럴 거면 가진 돈으로 시작했어야 하는 게 맞아. 당신이 나한테 누나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하지 않은 건 더 큰 문제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돈 해달라는 말 겨우 해서 보탠 거야.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두 말 안 할게. 나는 당신 누나 돈 같이 갚을 생각 없어. 제 말에 신우이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옳게. 지금 내 돈 갖기 싫어서 내 동생이랑 결혼 무르겠다는 거니?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를 배워먹었어? 시집 왔으면 부부가 이심동체가 되어야지. 내 돈 아니었으면 니들 둘 이런 집에서 살지도 못했어. 고마운 줄 모르고 뭐? 안 살아? 동생 결혼하는데 돈 3억 빌려주는 시누이가 있는 줄 알아? 형님, 제가 언제 좋은 집 얻겠다고 신랑 보고 돈 보태라고 한 적 있어요? 좋은 집 살자고 우리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가며 보태러 간 건 형님 동생이에요. 형님 돈 빌려서 내 월급으로 갚아야 하는 줄 알았으면 애당초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요. 저 그 돈 필요 없네요. 갚을 생각도 없고요. 내 돈 이 집에서 뺏어 나갈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형님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네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결혼해서 내가 왜 남편이랑 같이 몰랐던 빚을 갚아야 하는 건데요? 저는 당장 집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전세여서 천만 다행이었네요. 반반 결혼이니 전세지만 명의도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그리 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일단 집에 있는 시가 식구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도무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저를 미친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길래 내가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챙기자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러대요. 너 이런 애였어? 아무리 결혼하는데 돈이 중하다지만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잖아. 우리 둘이 벌면 누나도 금방 갚아. 네가 싫다면 그냥 이 집 빼서 누나도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예산 맞춰서 살자. 그럼 되는 거잖아. 그 말 듣고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3억을 고스란히 보탠 셈이고 남편은 저에게 빈손으로 장가온 건데요. 이게 당신이 노린 거냐? 반반 결혼이라며. 근데 당신이 누나한테 빌린 돈 싹 다 빼면 우리 부모님이 준 돈은 뭐가 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돈 전부 돌려드릴 거야. 반반 좋아하네.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애초에 돈만 가지고 반반 결혼한다는 것도 웃겼어. 똑바로 들어. 결국 네 돈으로 보태는 것도 아니면서 반반 결혼 운운한 것도 우습고 혹시나 앞으로 다른 여자랑 반반 결혼하려거든 처가신경 덜 쓰란 개소리 말고 살림이든 밥이든 와이셔츠 다리는 일이든 전부 네가 다 해. 알겠냐? 반반 결혼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기치지 말고. 사랑 좋아하네. 나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딴 식으로 거짓말 안 해. 당신은 나랑 우리 친정 이용해 막은 거야. 알아? 그래서 정말 나랑 갈라서겠다 이거야? 갈라서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몰라?
그냥 결혼식만 했을 뿐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야.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자. 저는 남편을 비롯해 그 집안 식구들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신혼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우리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내 월급으로 신우돈을 갚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고요.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안 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하면서 들어간 돈, 신혼여행비 등등 전부 반반했으니 제가 뭐 더 돌려받을 돈은 없었고 비싸게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신혼집도 부동산에 내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누이와 시모가 번갈아가면서 저와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난리셨습니다. 이대로 애들 이혼시키면 누구한테 더 흠이 될 것 같냐고 으름장을 놓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소중한 아들, 다른 눈먼 여자한테 장가라도 다시 보내고 싶으면 내가 입 다물고 있게 놔두세요. 회사에서 왜 갈라섰는지 제가 입 열면 누가 손해일 것 같으세요? 그 말 듣고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짐은 모두 빼고 한 달 만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빠지지 않아 거의 5개월 걸려 돈을 돌려받았고요. 같은 회사이니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야겠다 싶었는데 전 남편 놈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입을 털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소문 묻는 사람들에게 전부 사실대로 말하고 다니는 중이랍니다. 아마 그 인간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 여자들 사이에서 아주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난 상태예요. 초스피드로 그 상식 없는 집안과 갈라선 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 인간이 말한 반반 결혼이란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그 인간은 재정적인 분담만을 반반이라고 생각했고 결론적으로 그 돈도 가족이 보탠 거라며 같이 갚자고 해서 문제였지만요. 저는 돈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가정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과 자원을 반반씩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반반 결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 왜 글러먹었는 줄 아시나요? 최소한 우리 아버지 때 남자들은 가부장적이긴 해도 자기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린다라는 책임감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은 뭣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말로는 반반 결혼이라며 큰소리 쳤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 저한테 친정애는 신경 쓰지 말라는 개소리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받을 거 다 받아가며 결혼해놓고는 결론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자기네 집안에서 들인 돈은 며느리 돈으로 다 주겠다는 썩은 마인드였던 겁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결혼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반 결혼하자는 남자는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 능력 충분하니 비혼으로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혼인신고는 안 해서 간단히 갈라설 수 있었던 건 신의 한 수 같아요. 만약 이혼이라는 복잡한 절차까지 거쳐야 했다면 제 자신이 너무 싫었을 것 같거든요. 저의 초스피드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특히 결혼을 앞둔 구독자분들이 사연을 꼭 참고하시고 만약 저처럼 반반 결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느낀 부분을 꼭 유념하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